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을 모셔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님 다시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시장 전망하고 전략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 좀 색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얘기인데요. 예. 최근에 애플에 자기 자본이 줄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뭐 이런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자기 자본이라는 게 사실 회계의 규정입니다. 회계의 자기 자본은 뭐냐면요. 기업이 장사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럼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통 이제 사내에 쌓아놓습니다. 이거 뭐 유보라고 하는데요. 보통 1년 동안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걸 당기순이익이라 그러죠. 당기순이익은 보통 뭐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는 기업마다 다 다른데 대체로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주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뭐 투자하고 공장 같은 거 짓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기업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 말고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유보해 두는 게 다 자기 자본을 늘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량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본이 계속 쌓아집니다. 자본이 들어가야 되네. 우량 기업은. 그렇죠. 또 우리가 아는 상식도 이 자본주의는 뭔가 확장해. 자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증식에 욕망이 없으면 전 자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좀 좋은 기업들이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과 같은 기업의 애플 얘기를 지금 먼저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애플에 지금 자기 자본이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지금 애플에서 벌어지고 있나요? 뭐 쉽게 말하면 좀 이제 뭐 배당이라든가 자기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면서 자본을 파괴하고 있는데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PER과 PBR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PER은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 그래서 분자는 주가가 들어가죠. 분모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들어갑니다. PBR은 역시 분자는 주가예요. 분모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자기 자본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채무자들에게 줘야 될 거 다 빼고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몫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영업을 한 회사는 당기 순이익 이익보다 자기 자본이 훨씬 큽니다.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많이 쌓아놨으니까. 많이 쌓아놨죠. 당기 순이익 1년 동안 버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당기 순이익의 한 3분의 1 정도는 유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3년만 쌓으면 당기 순이익만큼 예를 들면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애플처럼 업력이 5, 60년 된 기업은 자기 자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당기 순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겠네요.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PER과 PBR을 비교해 보면 분자인 주가는 똑같은데 분모의 하나는 1년짜리 당기 순이익이 들어가고 분모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기 자본이 들어가니까 사실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PBR이 분모가 크니까 낮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삼성전자는 PER이 12.5배쯤 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면 근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기 자본은 엄청 크니까 PBR은 1.7밖에 안 돼요. 분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근데 애플의 경우는 거꾸로네요. PBR이 PER보다 더 큽니다. 애플도 만들어진 지 한 50년 가까이 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은 애플이 그러면 그동안 돈을 못 벌었냐?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그 자기 자본 다 어디다가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오른쪽 그림처럼 자기 자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줘서 그래요. 그 작년도의 경우는 이제 당기 순이익이 574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배당금을 140억 달러 줬고요. 자사주 매입을 714억 달러나 했습니다. 당기 번 거보다 더 많이 주주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주주 환원을 늘린 거고 어떻게 보면 주주들에게 돌려주느라고 쌓인 게 없는.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애플의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회사는 부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예, 얻다가 썼을 테니까. 적자가 나면서 아예 적자가 예. 나서 예. 자기 자본을 벌어들이는 적자가 나면 예전에 쌓아놓은 자기 자본을 갉아먹으면서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회사는 적자가 나는 회사인데 애플과 같은 초우량 기업은 계속 흑자를 내는 대로 자기 예. 자본이 줄어드는 거는 주주들에게 굉장히 많이 돌려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이거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애플 얘기 듣고선 좀 찾아보니까 애플뿐 아니라 나이키, 네. 보잉, 스타벅스, 맥도날드, 필립 모리스, 홈디포 이런 데 공통점이 뭔가 찾아봤더니 다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회사들이 적자를 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자기 자본이 줄어가지고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이런 기업들 이게 초우량 기업입니까? 아니면 부실 기업입니까? 이거? 뭐 기업이 기본적으로 돈을 못 벌면서 자기 자본이 줄어든다 그럼 이거는 부실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 맥도날드와 홈디포는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이 한 6천 개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30개 뽑아놓은 게 다우 30 지수입니다. 네,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이 맥도날드의 자기 자본은 제일 왼쪽 그림인데요. 이 아예 마이너스입니다. 네. 애플은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정도인데 자기 자본 잠식이라는 자본 거죠. 잠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중간에 보시면 맥도날드와 홈디포라고 하는 기업은 자기 자본 잠식인데요. 부채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빌려서 오히려 자사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굉장히 후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보다 빚내가지고 주주들에게 자사주 사서 주주환원하는 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맥도날드나 홈디포 같은 나라는 기업은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2% 이상 줍니다. 근데 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1% 남짓되는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도 뭔가 그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걸 뭐 자기 자본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2% 줘야 되는데 내가 1%로 외부에서 돈 빌려가지고 자사주로 사서 소각을 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배당 줄 2%보다 1% 이자를 내고만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주주들에게도 좋은 거고. 그래서 선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는 가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매크로 관점에서 기업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자본을 줄이는 현상을 보면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미국 기업들의 설비 가동률입니다. 설비 가동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유유 설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장 시대의 자본주의는 뭐냐면 기업이 돈을 벌어요. 그럼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데 유유 설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해도 돈을 못 번다는 얘기고요. 뭔가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정책이냐? 뭔가 줄여야 돼요. 뭘 늘리기보다. 그래서 저는 애플 주가는 잘 올라가는데 왜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올라가느냐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 삼성전자는 정말 그 우리가 제조업 기반으로는 정말 경제에 오른 아주 훌륭한 회사라고 봅니다. 그렇고 뭐 삼성전자가 가진 능력을 폄하할 수 없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자기 자본을 쌓아가야 될 회사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반도체 주식이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거는 이 기업이 돈을 벌면 어느 정도 돈 번 거를 사내 유보를 해서 주주들에게 배당도 주고 해야 되는데 반도체 기업은 끊임없이 투자해야 돼요. 끊임없이 투자를 해서 생산 설비를 최신화시키고 그럼 효율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때보다 올라갈 때보다 떨어지는 사이클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최신 시설에 투자해서 좋은 효율이 높은 반도체가 많이 공급이 돼서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제조업에서 가장 첨단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지만 이익의 변동성이 되게 커요. 많이 벌었다가 또 투자를 해서 공급이 늘어나서 단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전통적인 제조업이에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뭔가 계속 쌓아놔야 되거든요. 자기 자본이. 근데 애플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이런 기업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설비 가동률이 유효 설비가 존재하고 뭔가 남아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 정책에서 기업이 자기 자본을 줄이는 거는 뭔가 남아도는 자본 과잉의 시대에 이걸 줄여도 되는 기업은 줄이는 거고 쌓아놔서 계속 투자해야 되는 기업은 투자하는데 이게 부침은 굉장히 큰 거고.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자기 자본 잠식인 기업들이 부실기업이냐? 네. 부실기업이 아니고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4, 50년 연속 흑자를 내도 되는 기업인데 내고 있는 기업인데 굳이 쌓아두지 않아도 그 기업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위기에 좀 취약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작년 코로나 위기 때 보잉 네. 아까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고 그랬는데 보잉이 정부에 돈을 달라고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위기를 대비해서 뭔가 쌓아두지 않으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경영은?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보잉 같은 경우가 그런 네. 예인데요. 보잉이 40년 연속 흑자를 냈던 회사인데요. 네. 근데 2019년에 처음으로 한번 적자가 났다가 그때 네. 막 항공기가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2020년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보잉이 그냥 기업에 쌓아두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손을 들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쌓아두고 가는 게 맞는 기업 맞는 것 같긴 한데 보잉과 같은 회사는 굉장히 그래도 업황에 굉장히 변동이 큰 회사입니다. 큰 수주 산업이고요. 근데 이제 맥도널드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캐시가 들어오니까 네. 조금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너무 자본을 가볍게 가져가는 거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났는데 그런 부작용을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잉과 맥도널드, 홈디포가 전부 다 그 미국의 다우 30 안에 들어가는 네. 우량주입니다.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벌어들인 것보다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거든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대주주를 한번 보면요. 보잉의 경우는 오른쪽 테이블인데 2대 주주가 벵가드고 3대 주주가 블랙락이고 네. 5대 주주가 티로어 프라이스고요. 자산 운용사들이네요. 자산 운용사인데 자산 운용사들이네요. 네. 맥도날드와 홈디포의 1대 주주는 벵가드입니다. 애플도 벵가드예요. 근데 벵가드가 어떤 자산을 운용하는 데냐면 ETF 회사입니다. 네. 개별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꾸러미로 사는 겁니다. 네. 미국 주식을 사는 ETF를 만들어서 애플이 들어가고요. 미국의 기술주를 사는 ETF를 만들면 애플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ETF는 수수료가 싸잖아요. 네. 왜 싸냐 하면 개별 기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로 사다 보니까요. ETF는 주주총회 같은 데서도 그렇게 의결권을 많이 행사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벵가드의 대주주가 애플의 대주주가 1대 주주가 벵가드거든요. 네. ETF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수수료가 싼 거는 주주총회할 때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그러면 ETF가 낮은 수수료로 운용될 수가 없어요. ETF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효율적이니까 내가 덩어리로 사서 가지고 있으면 개별 종목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ETF라든가 인덱스 펀드라든가 이런 소위 꾸러미로 주식을 사는 패시브 투자가 활성화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업의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벵가드가 1대 주주인데 벵가드는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돈만 제대로 벌어오면 된다 이런 그런 거잖아요. 거죠. 예, 뭐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종합적으로 미국 기업이 괜찮으면 돈을 버는 거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이 주인이 없어지고 이건 이제 투자의 패시브화가 진전이 되면서 ETF 투자자가 주요 기업의 1대 주주로 의결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주주가 되다 보니 CEO들이 전횡을 하는 거예요. 단기주의에 막 그 단기주의에 막 편성을 해서 주주 좋은 일을 해주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자본을 쌓지 않는 이런 현상이 긍정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진보라고 봅니다. 결국은 뭐 그 뭔가 쌓아두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굉장히 효율적인 기제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이 이건 긍정적인 점이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주주들의 어떤 단기주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주주 우대 정책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뭐 배당을 늘린다든가 자사주 매입
늘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 우리나라 회사들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미국의 초우량 기업, 자본이 없는 그런 기업처럼 돼가는 걸까요? 제 생각엔 한국은 미국은 오히려 그 좀 주주 환원이 과해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면 보잉처럼 한국은 오히려 주주 환원을 여전히 저는 상장사들이 신경을 덜 써서 오히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미국과 같이 이렇게 이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이런 거는 미국에서만 관찰이 되는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자본주의 전혀 없고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조금 주주 환원을 더 늘려야 될 그런 나라인 것 같고 미국은 좀 이제 과도하게 늘림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한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뭔가 우리나라 이제 오너십이 너무 강한 게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해석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미국의 경우는 그 주주권 행사에 관심이 없는 ETF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좀 커지면서 오히려 한국적인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이 한 1, 20년 전보다는 저는 재평가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다 장기적으로 기업을 보니까요. 또 하나 제 질문은 그렇게 미국 기업 이런 초우량 기업들이 자본이 이제 없는 초우량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주목의 기업에 쌓여 있는 주주목의 재산입니다. 근데 초우량 기업들 자기 자본 없는 기업들은 이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내가 청구할 몫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 자본이 없어지게 된 주된 원인이 다 주주들에게 배당과 자사조 환원을 한 거니까 지금 내가 기업의 재산 중에 청구할 건 없지만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매년 배당이나 실상의 자사조 매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주들의 부가 그때그때 들어온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런 믿음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그런 거네요. 거죠. 들어보니까. 또 그런 그 믿음이 없으면 저기 유지가 안 자본도 없는 회사의 주식을 내가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40년, 50년 연속적으로 흑자를 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본 잠식이나 이런 게 다 회계적인 측면인데요. 이게 지금의 현행의 회계 기준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경쟁력을 포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요즘 많이 거론이 되는 무형 자산과 관련된 건데요. 예를 들면 애플이 가진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 제조는 전부 박스콘에서 하고 브랜드 가치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형의 자산이 회계적인 지표로 계측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 자산은 회계적으로 자기 자본은 줄어드는 거지만 모르는 무형의 자산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자본 없는 미국의 우량 기업들을 부실 기업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뭐 애플 보잉이나 이런 것처럼 뭐 과도한 어떤 그 자본 가져가지 않는 행위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장치 산업이 아니고 보잉은 장치 산업입니다. 일상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굉장히 자기 자본이 없다 그래서 그걸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이제 주주 자본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단기주의는 의심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의 대상으로는 저는 더 진일보한. 왜 기업이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기업이 필요할 때 투자라든가 할 데가 없으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좀 자본 없는 자본주의, 자본을 줄이는 기업들이 자본주의가 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경제를 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주류 경제학, 경제학을 보면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 이런 얘기 우리가 사회책에서 배우잖아요. 갈수록 생산을 할수록 점점 더 줄어든다는 덩어리가 거죠. 점점 커지면 파이가 커지면 여기서 효율을 더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또 비슷하게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가 이윤율이 저하가 되면서 공황으로 간다고 했던 게 결국 덩치가 커지면서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은 자본을 줄이니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새로 진화가 된 자본주의의 한 형태를 미국의 우량 기업들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질문을 제가 드린다면 이거 모르고는 뭐 애플 주식, 뭐 스타벅스, 뭐 다 나이키 주식 살 것 같은데 쭉 들어보니까 자기 자본이 없는
회사인데 이걸 과감히 할 수 있는지 이게 약간 불안해지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은 기업이 쌓여져 있는 주주의 부, 또 한 해 한 해 창출하는 당기순이익은 그때그때 창출되는 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당기순이익도 벌지 못하는데 자기 자본이 줄어든다는 건 아주 나쁜 신호고요. 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익을 많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내는 회사가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는 오히려 과도한 주주 환원의 결과니까 이건 뭐 당위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주주 입장에선 매우 또 좋은 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속적인 흑자가 나는 가운데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회사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뭐 부실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장치 산업의 경우는 보잉처럼 이거 한 방에 잘못하면 훅 갈 수도 있는데, 물론 보잉은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꽤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일상적인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공장 설비가 필요 없는 기업들의 경우는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는 한편으로는 또 자본주의의 최첨단의 진화의 결과로 해석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돈 없이 큰 돈을 버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주는 차원에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하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게 제가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해외 투자는 많이 하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지배 그 정치적 리스크로 주가가 흔들리는데, 이 주주를 우대해주는 나라를 잘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가 고성장한다 그래서 꼭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8, 90년대가 지금보다 훨씬 경제가 활력이 있었습니다만 주식은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벌어들인 부가 주주들에게 잘 넘어가는 그런 지배구조나 사회의 그 신뢰구조가 만들어진 데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우리가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극단적인 주주 우대의 산물이기 때문에요. 해외 투자하실 때는 어떤 주주를 얼마나 잘 대하는 나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사례가 좀 그걸 잘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함께해 주신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